네, 이번 시간에는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 매뉴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소화기 사용법하고 CPR 이런 동영상은 뒤편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 목차로서 지하 공간의 방제 특성, 지하 공간 화재 안전 대책, 동절기 화재 예방, 안전 대책에 따른 당 현장의 대응, 화재 발생 시 업무 수행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절차,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도 및 소화시설 현황, 소방시설의 이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공간의 방제 특성이란 항목을 보시면 피난상의 곤란성이 있어요. 지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심적으로 불안감 등에 대한 곤란성이 있고, 연기와 동일 방향으로 피난하는 것에 대한 곤란성이 있고, 또 상방향 피난에 대한 체력적 곤란성이 있고, 지하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에 대한 곤란성이 있어요. 외부 공간으로부터 최종 수단, 피난 수단이 없는 것에 대한 곤란성이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소방 활동상의 활동상의 곤란성은 뭐가 있는? 상황 파악의 곤란성이 있어요. 시설로 진입에 대한 곤란성, 장시간 소방 활동에 될 곤란성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곤란성이 있고, 누수, 스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무선 교신의 곤란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이 무선 전파가 잘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곤란성이 있습니다. 자, 대규모와 복잡화에 따른 위험, 연락, 통로 등의 접속 부분을 통한 타 시설로 연소 확대, 연기 확산될 수가 있죠. 평면적인 넓어짐 및 입체적인 복잡화에 의한 미로화, 접속 부분에서의 방화관리 체계의 불명확성 및 부정확성, 각 시설을 단위로 하는 방화 안전관리 방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방황이 있어요. 일단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로 진압에도 있고 피난에 대한 대책도 흐려지고 교신도 두절되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곤란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예방 차원에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이런 소방시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곤란성이 발생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음. 자, 그러면 지하 공간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표를 그려놨는데, 요소, 지하 환경의 특성, 지하의 특성, 문제점, 고려해야 할 대책, 구조물, 설비, 운영, 그리고 기술적 과제와 대책, 이렇게 나눴어요. 자, 일상 예방 감시, 지하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므로 일상적인 감시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항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를 팩터를 일일 안전 순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겠죠. 자, 문제점, 방제 감시 체제 확립, 감시 설비나 센서의 설치가 중요한 것. 고려해야 할 대책, 구조물 설비 운영에 대해서 보면 재해를 상정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확립, 지체 소방대 조직화, 정기적인 방제 훈련의 입항, 실행 등 센서나 설비의 일상적인 보존 관리 실시, 설비의 점검, 피난로의 점검 등. 자, 요런 건 뒤에 서류 예방 대책 서류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과제 대책, 발화 방지 대책, 내장재의 불연화, 고난연, 저방화, 논할로겐 케이블 등의 사용, 전기기의 발화 방지 대책, 위험물 시설 등의 폭발을 미연에 방지 관리, 재해 발생 시 잔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대책들이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해 장소와 특징, 외부에서 재해 상황이 확인이 곤란해져요. 외부에서는 이 지하에 뭐가 있고 이 확인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다음, 문제점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지하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화기 사용 장소의 한정, 설비나 센서에 의한 재해 장소 특징이 중요해요. 특정. 자, 그럼 거기 대책. 초기 화재 감시 대책. 화재 생성에 대한 대응하는 센서의 선정, 냄새라든가 유해가스 등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상 정보 등에 의한 재해 장소의 확인. 뭐 CCTV를 사용해도 좋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통로 및 경보, 지하의 특성. 이 사람이 지하에 화재가 발생되면 패닉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다 심리 상태에서 그래요. 자, 문제점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경보하는 즉시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절대 오버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버. 자, 대책은 시설에 의한 통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개입한 통보, 철저한 경보와 통보 체제의 확립, 재해에 견디는 통보 시스템의 확립과 보호 대책의 배려, 이런 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술적 과제와 대책은 뭐냐? 센서의 고감도화에 따라 오작동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복수 센서의 조합에 의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 지하 이용자에게 적절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지하 내 및 지하 내 및 지상과의 통신 수단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초기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하의 특성상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지상 시설에 비해 초기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이므로 산소 결핍에 의한 불안전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피난 유도가 최우선입니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이 피난, 그래서 요즘은 지하 공간에 그 임시 소방안전 시설을 해가지고 피난, 이 동선하고 이 불을 밝혀서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문제점은 뭐냐? 외부의 그 특징과 사전 대책에 따라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자, 그럼 대책은 뭐냐? 위험 개소의 특징과 사전 대책에 따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초기에 빨리 잡아서 대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구조대나 기계의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비된 설비를 이용한 자체 소방대에 의한 초기 활동이 중요합니다. 초기 활동용 설비 설치, 피난로 확보 등.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비상대책 꾸밀 때 이 구조대가 있어요. 그런 팀들이, 대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기술적 과제와 대책. 초기 소화활동, 초기 활동용 소화 설비의 설치, 대상물, 가해물의 종류에 따른 소화기 대책. 이런 걸 미리 표시가 잘 나게 소화기 위치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난 유도의 지시.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신속히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철 화재의 주 원인과 예방법. 자, 난방기구. 이 난방기구에 대한 화재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현장에서나. 이 난방기구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인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유리 난방기구, 전열 난방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쌓여있던 먼지 등이 발화원이 돼서 화재가 발생됩니다. 자, 그럼 예방책은 뭐냐? 안 쓰던 난방기구 사용 시 반드시 먼지를 깨끗이 제거해줘야 됩니다. 석유 난로는 점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난방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가까이 비치하지 않는다. 난방기구 주변에 일환성 물질 제거 및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한다. 퇴실 시 난방기구는 반드시 연소 화기로 퇴실한다. 자, 연소가 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화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소화수라든가 소방수 같은 걸 더 비치는 더 좋겠죠. 자, 다음은 전기화재입니다. 자, 전기화재의 원인은 화재 사고 대부분이 전기화재이며 특히 겨울철 전기 사용이 과부하가 많아서 플러그 주변 스파크 화재가
돼서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전기 노전에 의해서 화재가 됐다고 해가지고 꽤 큰 공장을 다 폐먹고 그런 거 많죠. 그런 게 다 이제 전기 화재에 들어갑니다. 자, 예방책은 헐거운 플러그는 꽉 꽂아두고 플러그가 헐겁게 꽂혀 있으면 스파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꽉 맞는, 이게 느슨해졌으면 그 플러그를 교체해서라도 꽉 맞게끔 보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 콘센트의 여러 전열기구를 모노발식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근데 이 모노발식을 아주 좀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아시고 예방 차원에서 빨리빨리 분리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센트 주변에는 먼지가 발화원이 되어갖고 그 화재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청소를 깔끔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등 노후에 따른 먼지 발생 부분에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실시 안 쓰는 전열기구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반드시 뽑아 주셔야 되고, 그런데 잊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은데 항상 오늘부터라도 꼭 뽑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전 대책에 따른 현장의 대응입니다. 자, 일상적으로 예방 감시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인 패트롤 실시로 일상적인 감시와 조기 발견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비상구 표지 부착 및 수화기 점검, 비상 탈출로의 점검으로 일상적인 보존 관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2차 폭발 방지를 막기 위한 위험물 관리소의 주기적인 관리 꼭 필요합니다. 자, 재환경의 특성, 외부에서 재 상황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 CCTV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화재 발생 시 출입구에 배치된 확성기 및 소재한 무전기로 관리자에게 위치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통로 및 경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운 그 심리 상태,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경보하는 즉시 작업자가 혼란에 빠짐으로 이 오글은 절대 허위로 그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런 행동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에 대한 통보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입구에 비치된 확성기로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화재 발생기나 경보기 이런 게 오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항상 사람이 확성기 등으로 통보를 해주는 게 좋다. 지하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각 작업 담당자는 무전기나 핸드폰을 소지하여 지하 내 그 지상과의 통신수단을 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신수단. 자, 초기 활동. 밀폐된 공간이므로 연기와 유해가스가 가득 차기 때문에 무리한 진화보다는 피난 유도, 휴우선. 무리하게 혼자 그 불을 화재를 진압한다고 소화기 쏘고 물 갖다 붓고 하다가는 같이 다 죽으니까, 그것보다는 빨리 사람을 더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그 비상구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대로 인도를 해서 빨리빨리 탈출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신규자를 위해서 대피로 안내 표지를 각 층에 붙여서 유도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각 층마다, 지하층 같은 경우는 몇 층 피난로,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런 방향 표시까지 해가지고 신속히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초기 진화를 위해 각 층마다 입구에 20km, 우리가 끌고 다니는 좀 큰 수화기 있죠, ABC 수화기, 이런 걸 20km마다 20km 수화기 한 개나 2개 정도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 층 2에서 6m 간격으로 수화기 표지 부착 및 수화기 비치, 그리고 각 층마다 2에서 6m 되니까 한 5m 간격으로, 아니 최소한 한 10m 간격이라도 수화기 2개씩, ABC 분말 수화기 2개씩 수화기 위치 표시해서 반드시 설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화재 발생 시 업무 수행 절차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빨리 불이야 소리를 치고 그 상황실에 그 연락을 해가지고 119에 빨리 연락을 하라고 연락을 취한데, 현장에서 초동 진화를 실시합니다. 소화기를 쓰던가 뭐 뭘로 덮던가 해가지고 그 자위 소방대 가동. 이미 여러분들 그 비상사태 그 조직표에 이런 자위 소방대 그 조직표가 다 나와 있어 설치된 걸로 알아요. 모르는 분들은 다음 편에 그런 조직표랑 작성하는 방법을 유튜브라든가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 상황 판단 회의 소집을 합니다.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들의 전파. 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전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에서 10가지 어디 막 금방 다 끝났는데 그것까지 일부러 보고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 숙지 및 조치 대응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상황 접수 및 보고가 전달이 됐으면 현장 출동 및 초기 진화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 설비 및 가동 확인, 안내 방송 실시, 위례 환자 대피 유도, 환자가 발생됐으면 소신 업무 수행, 지속적인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 대형 화재 확대 우려 관련 시설 처단. 자,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방차 도착 및 화재 진화, 안내 방송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대피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대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되겠죠. 이게 업무 수행시입니다. 이 현장 투입전이고. 자, 철수 시에는 상황을 종료한 판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상황을 종료해도 되겠다 하면서 상황을 종료하는 거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활동 및 복구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자, 불이 다 타고 뭐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복구할 건가 이런 계획도 잡아야 되고 그런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업무 수행에 따른 평가, 현장 지휘본부 해체, 현장 출동 부서 복귀, 그리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화재 발생 시 팔로움이에요. 신고 접수, 상황 회의, 대처에서 이제 화재 진화, 환자 안전, 직원 안전, 시설 보호,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판단 회의는 복구 계획 및 수립, 복구 활동 및 임무 수행 평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층 유도 및 소화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상구 표시 및 유도선, 재환경 특성, 외부에서 재상황이 외부에서는 제 상황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CCTV를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출입기에 배치된 확성기 및 소지한 무전기로 관리자에게 위치 전달, 전파 교육을 위치 전달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통로 및 경보. 패닉에 빠지기 쉬운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경보하는 즉시 작업자가 혼란에 빠짐으로 오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소방시설의 이해. 자, 소화기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급 분말 소화기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죠. 그리고 이게 자동 확산 소화 장치입니다. 열이 발생이 되면 스스로 비산돼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동 확산 소화 장치고, 이게 측정용 소화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색 스테로로 되어 있는 게 하론 소화기. 요게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기. 좀 틀리죠? 이거 ABC하고 이거 틀립니다. 이 나오는 부출기도 틀리고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자,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뭘까?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라든가 종이, 나무 등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A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는 유류나 기름, 가스 등이 B급 화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동식 수화기라고 나와 있는 ABC 분말 수화기는 A, B, C 모두를 진압할 수가 있는 수화기입니다. 참고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수화기 사용 금지, 즉시 폐기 요망, 약제 재사용 금지 이게 나와 있죠. 이런 그 게이지가 없는 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게이지가 없는 건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 소방시설의 2의 두 번째 주요 사례입니다. 자, 유류 화재예요. 유류 화재는 뭐예요? 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화재 종류에 부적합한 수화기 사용하고 있어요. 물을 붓고 있어요. 유류에다가 물을 부으면 더 이게 그 물에 그 열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갖고 더 많은 불이 날아가겠죠. 부적합한 수화기 사용으로 더 큰 화재를 불러올 수가 있다. 자, 사용 방법의 미수. 수화기가 옆에 있어요. 근데 수화기 사용법을 몰라. 이거 빨리 그 분말 수화기 핀 빼고 그 분출기를 불이 난 곳을 향해서 바람을 등지고 뒤로 쓸듯이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수화기 관리 비용. 자, 수화기 표시를 해갖고 정확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 분말 수화기 같은 경우에는 흔들어서 잘 보이는 거 보고 어디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소방시설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재 종류에 따른 적용 수화기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서 종이, 목재, 섬유, 석탄 등 이건 냉각 효과의 냉각 효과입니다. 냉각 효과. 물이라든가 산 알칼리 수화기, 강화액 수화기 이게 적용되는 수화기예요. 수화제. 자, B급 화재는 유류 가스 화재, 각종 유류 및 가스 이건 질식해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질식 효과라고 합니다. 포말, CO2, 분말, 증발성 액체, 할론 이런 소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C급 화재는 전기화재 있죠. 전기화재. 전기, 기계, 전선 등 이런 가열물이죠. 자, 이건 소화 효과는 뭐냐? 질식, 냉각 효과. 질식과 냉각 효과. 여기에 적용되는 소화제는 유기성, CO2, 분말, 할론 1211, 할론 1301 이런 소화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D급이라고 나왔네. D급은 금속 화재, 마그네슘 분말, 알루미늄 분말 등 가열물이죠. 이것도 질식 효과. 이건 모래라든가 모래 등 평창, 진주, 암 이런 막 모래 같은 걸로 금속 화재는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소방시설의 이해. 자, 소화기 사용 요령. 불이 난 곳을, 아까 말씀드렸죠. 당황하는 소화기도 핀도 못 빼.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안전띠를 뽑는다. 여기, 여러분들 보면, 소화기 손잡이 옆에 불이 달려 있어요. 그게, 붙어 있는 거. 이걸 빼면 돼. 요즘 그 플라스틱으로 붙어 있는 거 빼면 뜯어집니다. 그냥 끊어져요. 안전핀을 뽑고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마당을 쓸듯이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쓸어내듯이 뽑아내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화기 점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 바닥에서 1.5m 이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실마다 설치는 되어 있는가, 용접이나 불을 사용하는 장소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각 상태는 적정한가, 추각식 수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침이 녹색 0.7에서 0.9를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 매달, 적색이면 과충전.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일관상 파손은 없는가, 손잡이며 안전핀, 용기 외부에 파손이나 탈락되어 있지는 않은가 확인한다. 수화기 점점 요령인데, 자, 여기에서 추각식 수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침이 녹색과 녹색과 적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가 적색입니다. 적색. 이 적색은 과충전, 바늘이 핀이 이렇게 적색으로 가 있으면 과충전이라고 그래요. 과충전. 그리고 노란색으로 가 있으면 이건 압력 미달. 이건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충전하려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거리 폐기치곤하고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일 그 정상인 게 이 녹색, 이 가운데에 녹색의 바늘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소화기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화기를 이 거꾸로 이렇게 들면 이 분말이 두두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걸 한 두어 번, 두세 번 해주고 충전인지 미충전인지 과충전인지 확인하고 소화기 그 표시란에다가 자기 그 확인 점검한 사람 서명을 해주고 놓으면 됩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이에요. 손수건이나 옷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방향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벽을 짚고 한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면 됩니다. 자,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입니다. 자, 통보반 119 신고, 불이야 외치고 발신기 누름 등의 주변의 화재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불나면 불이야 소리 지르고 빨리 상황실에서는 119 신고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소화반은 소화기 및 소화전 설비로 초기 화재를 진화한다. 이때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즉시 대피해야 됩니다. 내 불이 너무 대형 화재라서 내가 끌 수도 없는데 그거 혼자 끈다고 해서 본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더 커질 것 같으면 빨리 손을 넣고 자기가 내가 대피를 해야 됩니다. 대피. 피난반은 요도동 불빛을 따라 대피하며 젖은 손수건이나 옷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로써 그 화재 예방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은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그런 재상대책 매뉴얼, 시나리오,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